거기 351페이지가 원가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데 T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T자 문제로 해서 차변과 대변은 똑같잖아요. 그걸로 이제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의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장짜리 보시면 제공품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 차변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이라고 거기 보시면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공품은 자산이에요. 네, 얘 무슨 자산일까요? 자산은 자산인데 무슨 자산이에요? 네, 얘 재고 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건 다 자산이 증가고 대변에 있는 건 다 자산의 뭐예요? 감소예요. 회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있으면 차변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대변에 있으면 감소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산 관련돼서. 근데 이제 자산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어차피 늘어나면 차변, 줄어들면 대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변인 이유가 뭐냐면 기초는 몇 월 며칠 거라고요? 네, 1월 1일 거예요. 이거 작년 겁니다. 우리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거 버려야 돼요? 올해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네,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기초 그러면은 작년에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올해 물건 만들려면은 재료도 넣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그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올라가죠. 그래서 차변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산이 뭐 되니까? 증가하니까. 증가의 뜻이 뭐예요?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대변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뜻은 완성품이에요. 뭐라고요? 완성품. 그러면 제공품의 뜻은 뭐예요? 두 번인가 밖에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성됐으면 이제 제공품이에요? 제공품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제공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냐면 이제 제공품 아니잖아요. 그럼 제공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왜 대변에 있냐면 얘는 몇 월 며칠이죠? 예, 그리고 얘는 언제 거 된다고요? 내년 거 돼요. 그럼 올해 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솔직히 이해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험 때는 이거 그릴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수요일 날 쪽지 시험 볼 건데 수요일 날 쪽지 시험 보는 게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쪽지 시험은 요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 화요일,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예,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간 잘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요것 쪽. 그 다음에 공식을 하나 더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인지라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계산해라고 나와놓고선 재료비를 안 줘요. 그럴 때는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무슨 원재료요? 기말 원재료. 이거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이랑 흡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올해 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1월 1일 작년 거, 단기는 올해 산 거, 기말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더한 다음에 작년에 남은 거랑 올해 산 거 더한 다음에 남아있는 거 빼면 올해 썼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출원가 공식도 요거랑 흡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 공식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또 T자가 또 있어요. 네, 그거 그냥 두 장짜리 보시면 돼요. 네, 두 장짜리에 보시면은 또 T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재료비, 노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총 제조원가의 뜻이 뭐냐면 얘네 네 개 합친 거예요. 맞잖아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보면 차이점이 하나예요. 재료비, 노무비로 들어갔냐? 아니면 뭘로 들어갔죠? 단기총으로 들어갔냐? 그래서 단기총은 저 위에 있는 네 개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긴 거 써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거. 짧은 거 써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건데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 위에 거. 총 나오면 어디 거요? 밑에 거. 그렇게 해서 이제 T자 그려갖고 차변 대변 맞나 틀리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거 계산 우리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하고 이제 공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일단 나보고 구하래요. 근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아무리 도와준다라고 해도 내가 방식을 알아야 얘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왜 방식은 알고 있으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몇 번 느낀 건데 직장 상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되게 극혐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놓고선 사인은 해요. 예. 그래놓고 밑에 사람 못하면 그거 갖고 되게 뭐라고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저 그거 되게 싫어해요. 예. 아 그런 사람 많아요. 저 그거 되게 많이 겪었어요. 예. 그래갖고 뭐지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딱 하면 무슨 생각 드냐면 아 이 회사 다녀봤자 별 볼 일 없겠다. 왜냐면 우리가 회사 다니는 이유가 돈도 있지만 나의 발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빡 들어버려. 네. 그러니까 어떤 거 금액이 나왔으면 야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얘하고 더해서 이거 빼는 거야. 이 정도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뭐 진짜 막 논문을 보여주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 금액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 정도만 알려줘도 괜찮은데 맨날 모른대. 네. 그래 놓고선 본인 아는 거 하나 틀리면 아주 그냥 날 잡았죠. 예전에 회사에서 그런 적 있었거든요. 내가 우리 대리 거 틀린 거 10개 넘게 잡아줬거든요. 지 거 틀리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고쳐. 그리고 내 거 하나 틀리잖아요. 그럼 오늘 아주 그냥 뭐 난리 났어요. 뭐 그것도 못하냐는 둥, 내가 가르쳐 준다는 둥,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속으로 뭔 얘기했냐면 넌 나보다 더 많이 틀리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에서는 내가 을인 건. 맞죠? 그래서 어쨌든 회사 다닐 때 그런 걸 좀 저는 좀 많이 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돈도 중요하지만 근데 너무 돈만 밝혀도 정답도 아닙니다. 저도 돈만 따라서 일을 해봤지만 돈만 밝히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쳐 있어요. 네. 왜냐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맘만 먹으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그 대신 잠자면 안 돼요. 네. 일명 영혼을 갈아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능합니다. 네. 그 대신 그 다음 달에는 저기 햇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막말로. 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햇빛을 보면서 1,000만 원 버는 거고,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햇빛을 못 보면서 1,000만 원 버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공품은 미완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완성되면 뭐라 그러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 가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완성품이에요. 그리고 얘도 재고자산이에요. 왜냐면 왜 만들어요? 팔라고. 팔려고 나오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뭐 별거 없어요. 그렇게 딱딱딱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이라고 있어요. 요거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1일. 언제 거예요? 작년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거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요거는 단기에 완성된 겁니다. 예, 제품이라는 게 완성된 거라 그랬잖아요. 단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완성된 그 원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왜 만든다 그랬죠? 예, 팔려고. 그래서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다음에 다 팔면 좋겠지만 일부 남을 수도 있죠. 그 남은 걸 무슨 제품이라 그래요? 기말 제품.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저희가 외우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안 써먹냐면 진짜 많이 나와야 3년에 한 번이고요. 평균 5년에 한 번 나오나? 네. 그래서 오늘 적어 드리는데 아마 저희가 어디까지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많이 풀면은 한두 번 볼 수 있고요. 조금 풀면은 한 번도 못 보고 시험장 갈 수도 있어요. 워낙 안 내는 문제라. 그래서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요거는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인데 뭐 구하는 건지는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무비 그러면 월급 구하는 거예요. 네, 뭐 구하는 거예요? 월급. 우리 노무비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 일 외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에서는 요거는 썼다 지울 거예요. 왜냐면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이론에서 원하는 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달치를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한 달치. 왜냐면 이론의 목표는요. 항상 똑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이론의 목표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나 10날부터 해서 한 달치 월급을 주나 회사 입장에서는 한 달치 나가는 게 똑같죠. 맞죠? 근데 이론에서는 이렇게 1일부터 말일까지 요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 가보시면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일한 거를 뭐 2월 10일 날 지급해. 예. 이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런 회사도 있어요. 1월 11일부터 2월 10날까지 해서 2월 10일 날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해서 2월 25일 날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2월 25일 날 줘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렇게 밀려서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실제. 이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지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막 두세 달치 밑에 깔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거 하셨거든요. 출애라. 출애라 같은 경우에 큰 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수 깔고 시작해요. 요거 뭐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에서 원하는 건 이걸 원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서 몇 월 며칠 날 줘요? 1월 30일. 이렇게 주는 걸 이제 이론에서는 가장 요 방식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한 달 딱 정확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이런 데도 다녀본 적 있어요. 저도 거기 다니고 되게 놀랐는데 1월 그러니까 요 방식인데 아니다. 아 이거였구나. 1월 1일부터 1월 31일 것까지를 1월 25일 날 월급 줘요. 저 이런 데 다녀본 적 있어요. 있어요. 이런 데들이 종종.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이제 노인복지회관에서 컴퓨터 강사였는데 뭐 저는 솔직히 상관없죠. 그래갖고 거기 격리 담당하는 분하고 친해져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1월 25일 날 돈 받고 1월 26일 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원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 있어요, 진짜로. 대부분 말일까지 다니고 그만두긴 하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2월 29일 날 저기 관장님하고 면담하고 12월 31일 날 그만뒀어요. 월급 깎자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왜냐면 거기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올리면 올렸지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못할 거야 라고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부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만두겠다고. 원래 급여 한 15일 정도 넘게 받으면 한 달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규정을 찾아봐야 돼요. 저도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1월 15일 날 지급했었거든요. 저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주던데. 근데 어쨌든 이쪽은 노무 쪽을 좀 뒤져봐야 돼요. 노무 쪽은 저도 잘 몰라서. 네. 일순환이랑 그다음에 얼마를 넘기면 열심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면 카톡 보내면 해결되는데 저와는 노무사가 있어서
근데 얘는 이쪽이 아니라 산대 쪽이라. 예, 저 하는 놈은 다치신 분들 그 돈 받아주는 거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예, 1억 넘게 벌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지금 저기 나오는 놈. 나는 솔로. 예, 나는 솔로에 나오는 노무산 놈 하나 있거든요. 예, 나는 솔로 안 보는데 아는 놈 나온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예, 왜냐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에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나온 남자애들이 지금 대부분 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고 여자가 대부분 다 40대거든요. 제 장담하는데 거기 나온 애들 거기에서 액션 취하고 있는 거지 거의 걔네들이 40대를 거의 여자로 안 보는 애들이거든요. 돈 있는 애들은 자기 나이대를 여자로 안 봐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여자로 보지. 그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주변에서. 어쨌든 요런 케이스예요. 근데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요게 제일 설명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해서 월급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월급을 줍니다. 이번 달에. 맞죠? 그 다음에 전달에 이미 1월 1일 거부터 1월 10일 거까지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흘치를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서 2월 1일부터 2월 10날까지를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달치 나오죠? 한 달치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달 계산하나 이렇게 한 달 계산하나 나가는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있더라도 미비하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계산 안 해요. 이런 계산 안 하고 그냥 요렇게 줬으면 요게 1월달 월급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뭐 정확하게 하루치 계산한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하루치 계산 못 해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 직원의 월급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사 가보시면 직원마다 월급이 다 어떻죠? 다르죠.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계산하다가 전 직원 다 때려칠 거예요. 격리 직원들은. 왜냐면 사람마다 일하는 시간도 다르죠. 월급도 다르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해요?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대신 딴 일 안 하고 뭐만 해야 돼요? 월급 계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1월 달이면 1월 달치, 2월 달이면 2월 달치 이렇게 계산하긴 합니다. 근데 이론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요거예요. 정확하게 몇 달치 구해라? 한 달치. 그래서 잘 안 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솔직히 시험 내시는 분들도 알거든요. 이거 실무에서 많이 쓰진 않는다. 그래서 자주 내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울 요거는요. 회계보다는 회계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세무 쪽에 훨씬 더 잘 나와요. 수량 구하는 거. 우리가 그 얼마를 사고 팔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몇 개를 사고 팔았느냐도 어때요? 중요하죠. 그래서 수량 구하는 건데 요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설명은 간단하게 다 드릴 겁니다. 기초 제공품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1일.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 단기 착수량 언제 들어간 거예요? 네, 올해 들어간 거예요. 단기 그러면 항상 올해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변의 완성품 수량은 말 그대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걸 우리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공품에서 얘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변은 자산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왜 감소시키냐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에요. 완성됐으면 누구예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제공품은 줄이고 누구는 늘려요? 제품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겁니다. 완성되면. 그 다음에 기말은 언제라고요?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 다음에 공손품의 뜻은 뭐냐면 불량품이에요.
공손의 뜻이 뭐냐면 제조 공정 중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중에 손해 보는 걸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품 그러면은 뭐난 거다? 불량 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기 몇 페이지냐? 35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가 요 T자 5개랑 공식 하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오히려 설명드리면 더 헷갈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 파트는 암기로 좀 넘길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36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요 속도로 나가면 다음 시간 정도면은 원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하고 부가가치세 끝나면 바로 실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기 끝나면은 이제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367페이지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원가 요소 계산 절차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순서대로 배우는데요. 첫 번째로 요소별. 요소별이 뭐냐면 원가는 3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그래서 그거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소별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문별. 부문별을 다른 말로 장소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재료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냐, 인건비 얼마 들어가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하고, 그 다음에 장소별. 그러니까 요 장소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조립부문, 생산부문, 포장부문, 뭐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뭐해져 있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합니다. 과연 조립에서는 얼마 나가냐? 생산에서는 얼마 나가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농담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립 부문이 5명이 있는데 밥값이 100만 원 나왔어. 한 달에. 근데 생산 부문은 3명 있는데 밥값이 2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사장님 어디로 뛰쳐가죠? 생산으로 뛰쳐가서 뭐라 그래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뭐만 먹는다고요? 밥만 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문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5명이서 100만 원 나왔으면 3명이면 100만 원보다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돼.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궁금한 거는 요게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 만들 때 얼마 들어가느냐. 왜냐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 팔면은 얼마 정도 남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원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거 잘 나와요. 368페이지. 그리고 좀 전에 나눠드린 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요. 일단은 거기 368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거는 쓸데없으니까 지우고. 원가 배문과 배분과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배분 먼저 볼 거예요. 배분이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배부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뭐 해야 되죠? 나눠야 돼요. 왜냐면 나눌 때 막 나누면 안 돼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뭐 하셔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로 나누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이러면 싸움 나요. 먹은 거만큼 돈 내라. 그러면 네가 얼마 먹었는지 내가 얼마 먹었는지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몸무게로 돈 내라 이러면 싸움 납니다. 맞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가 뉴스에 나왔냐면 여자친구들끼리 3명인가 4명이서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 남자친구도 먹었어. 그러더니 남자친구 빼고 n분의 1로 나누재. 그래갖고 뉴스 나왔잖아요. 예. 왜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남자친구 먹은 건 지가 내든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나왔으니까 남자친구 지가 한번 쏘든가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남자친구 쏙 빼고 n분의 1로 나누재. 그러니까 승질 나갖고 인터넷에다 올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싸움 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럼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은 앞으로 만나지 마. 걘 친구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죠. 남자친구도 욕해요. 남자 새끼가 얻어먹었다고. 예. 그렇게 만났으면 한번 싸야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과관계도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무조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빌라에 상하수도 요금이 1억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계산 잘못해갖고. 네,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원인도 없는데 결과만 나왔죠.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인과관계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 부담능력 기준. 요거는 세금이 요게 많아요. 네, 세금 쪽은 부담능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었으니까 뭐예요? 많이 내고 적게 벌었으니까 적게 내자. 네, 부담능력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수혜 기준. 수혜 기준은 말 그대로 혜택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근데 우리는 무슨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과관계만.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69페이지 보시면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해해서 푸셔야 돼요. 뭐 물어볼 때가 있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배부 기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배부 기준 물어볼 때도 요때도 인과관계인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건물은.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관련된 건 다 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가 비싸대. 그러면 똑같은 지역이라고 보면은 면적이 뭐하죠? 크죠. 그래서 면적이 크면 월세도 많이 내야 되고 관리비도 많이 내야 되고 거기 관련된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왜냐면 면적이 크면은 가격이 뭐하니까요?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같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지역별로 월세나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지역으로 봤을 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또 요런 거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 보고 요거는 이거랑 연관성이 가장 많겠네. 그럼 그거 찍으시면은 거의 다 답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위에 잠깐 봐보세요. 거기 위에도 보시면 뭐 이제 공장 인사관리라고 있거든요. 인사관리가 사람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요? 종업원수. 그 다음에 뭐 전력은 전력 사용량. 그 다음에 용수는 물이죠. 그래서 물 사용량. 식당 같은 경우에는 크기로 해야 돼요? 종업원 수로 해야 돼요? 종업원 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이 많으면 밥값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종업원이 적으면 밥값이 덜 나오겠죠.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지문 보시고 요걸로 나누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아.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어떤 프로에도 나오지만 전부 다 100% 예스 하는 경우보다는 한두 명은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배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그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한 장짜리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내용만 먼저 좀 볼게요. 거기 370페이지 2번에 보시면 보조 부문의 배부 방법이라고 나와요. 370페이지 보시면 2번에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배부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요즘 추세는 말로 낼 때 있고 계산 문제로 낼 때도 있고, 어차피 얘는 낼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 관련된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한 파트 더 남았거든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인데, 일단 보조부문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요게 간접이에요. 뭐라고요? 간접. 그리고 간접 나오면 같이 쓴 거예요. 공통. 같이 사용한 거. 그럼 우리 같이 쓴 거는 계산할 때 혼자서 가져가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직접발부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직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조가 간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조는 안 나누고 직접에다가만 배부한다.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 그래요? 직접 배부법. 요건 좀 이따 계산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요거는 배부 순서를 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건 이따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인데, 우리 절충이 뭐죠? 요게 섞어서라고도 보시면 되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충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싸우면은 절충안 같은 거. 그래서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과 상호의 어디예요? 중간 단계다.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청소도 일반 청소가 있고 대청소가 있잖아요. 대청소가 더 좋은 건 알죠? 근데 자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해놓으면 내일 또 뭐 할 거예요? 더러워질 거야. 그래서 잘 안 하잖아요. 맞죠? 일단 힘들고. 그래서 상호배부법도 정확은 한데 계산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습할 거는 요 두 가지예요. 왜냐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시험에선 얘는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 위에 거 두 가지만. 왜냐면 요거는 좀 시험이 조금 어려운 데서만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1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x하고 y라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죠? 그래서 잘 안 내요. 그래서 요거 위에 거 두 가지는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그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볼게요.